그 다음 또 케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신고는. 그래서 이 케이스가 혼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는 한 가지 케이스만 보여드리지만 이 한 가지가 혼합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사업장이 하나가 있지만 뭐 근로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연금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근로나 연금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근로소득이 또 있으면서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다 종합을 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다른 사업소득 합산하기 파트인데요. 여기에는 프리랜서 소득 포함이에요. 프리랜서 소득 포함해서 다른 사업자 번호로 있는 경우일 때입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이제 어떻게 나뉘냐면 단순 경비율은 이제 어차피 기준 그 복식장부 대상자는 없으시기 때문에 기준 경비율이 무조건 있고 그 다른 사업장을 원래 복식장부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혹시 설명해드렸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복식장부는 일단은 추계신고 하지 말아라 이게 국세청의 방침이에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프리랜서도 이제 옛날에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합산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그러니까 장부를 안 쓰고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추계 신고로 합산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서 그것도 설명드릴 거고 장부를 작성하고 나서 신고하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장부 작성을 하고 합산하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내가 1이라는 사업자 번호로 된 거랑 2라는 사업자 번호가 된 게 있다. 또는 1이라는 사업장이 있고 프리랜서 소득이 하나 있는데 나는 프리랜서 소득 사업장에 대해서도 장부를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무조건 회원가입을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복식장부 대상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회원가입은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으면 프리랜서 소득이든 다른 사업장의 소득이든 회원가입은 무조건 다시 해주셔야 되고 다만 이제 프리랜서 분들은 가입하실 때 사업자 번호 없이 회원가입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다른 사업장에 정보 등록을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정보 등록을 완료하시고 장부를 작성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좀 그냥 장부 한번 들어가서 살짝 보여드리면 가입을 했다고 간주를 하고 지금 무료 회원인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정보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정보 등록은 뭐 하시는 요령은 저희 장부 다 쓰셨으면 아실 거라서 따로 설명 안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 정보 등록 하시는 걸 어려워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보 등록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분들은 상호로 들어가고 사업자번호는 0000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장 주소나 사업장 관할세무서, 사업장 주소 코드는 그냥 그 거주지 기준, 거주지 주소 넣으시면 되고 업태랑 종목은 그냥 기타 자영업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종 코드는 안내문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안내문상 업종 코드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뭐 940909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안내문상 업종 코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택스 아이디는 똑같이 넣으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프리랜서 분들은 반드시 면세로 선택합니다. 하고 내가 복식장부로 쓰면은 복식장부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업장 정보를 완성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해주셔야 되고 혹시 프리랜서 분이 업종 코드가 여러 개시면 각각 회원가입 하셔야 됩니다. 940909랑 940911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가입해서 업종 코드 하나씩 넣고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하시고 그냥 장부를 쓰는 거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식장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의한 신고는 기초잔액도 다 입력해야 되고 이전 뭐 사업장 내역 기초잔액 입력해야 되고 프리랜서 분들은 없겠죠 기초잔액이. 그래서 장부는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뭐 장부에 매출이나 비용 다 쓰셔야 돼요. 사업장 추가로 있으시면 당연히 사업장 내역 다 쓰시는 거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을 어떻게 하시냐면 장부를 쓰셨으면 결산 장부만까지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주사업장이랑 똑같이 결산까지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에서
다 똑같이 진짜 이또 똑같이 자꾸 강조를 하니까 죄송한데 이 똑같이 진행을 해주세요. 소득합산 전 단계까지만, 세무조정까지만. 그래서 4단계 조정 마무리까지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하시는 방법 지금 만약에 다른 사업소득 합산하기부터 보셔서 장부회의안 신고 이게 궁금하시면은 그 맨 처음에 장부회의에서 신고하시는 거 강의 올려놨으니까 그것부터 순차적으로 따라해 보시면 되고 부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정까지 자료 입력을 마치는 거다. 장부회의한 거 할 때. 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은 주사업장으로 들어오세요. 다시 로그인해요.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주사업장. 전 주사업장이 아까 그 아이디라서 또 들어갈 거예요. 주사업장에 들어가서 소득합산에서 사업장별 소득합산 들어가 보시면 선택이라고 나와요. 선택이라는 클릭하면은 부사업장의 아이디가 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기준경비율로 일단 합산을 해놔가지고 이게 기준경비율 뜨는데 정상적인 복식부기이면서 자기조정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산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저장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사업장에서 소득합산 단계부터 다시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다시 진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진행을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추가로 있다. 이거 강의 앞에 있으니까 추가로 입력하는 거 보시고 진행하시고요. 똑같이 다시 불러오시면 금액이 좀 바뀝니다. 확인. 그리고 저장하기. 이건 주사업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부사업장에서는 안 합니다. 부사업장은 세무조정 단계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리고 이게 근로소득이 있는 화면이고 사업소득만 있으시면 다른 화면일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확인하기. 만약 프리랜서 소득 여기서 3%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여기다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3%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을 받았는데 3%를 떼서 금액을 받았다라고 하면 1000만원의 3%인 30만원만큼 기재하시고 나한테 소득을 준 곳, 내가 내 사업장이 아니라 내 소득을 준 곳을 기재하시고 저장하셔야 돼요. 확인하기. 근데 다른 사업장이 있으시면 여기다 입력 안 하시는 거죠. 프리랜서 소득만 여기 입력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반드시 산출세 확인 또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더 떠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입력 확인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료를 다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 신관관계상 이 완료를 다 같이 해보진 않을 텐데 만약에 주사업장 것도 있으면 주사업장 것도 다시 완료로 진행해야 돼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걸 다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료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시 불러오기랑 다음 단계 다시 불러오기랑 저장하기 이걸 꼭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요 입력 확인 나오는 걸 다 완료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다 완료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가산세 명세서는 추계신고는 아니니까 장부에 다 썼으니까 따로 증빙불비 가산세만 있으면은 여기다 입력해주시고 저장하기. 증빙불 가산세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앞에 사업소득 하나만 있을 때 경우할 때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하시고 다음. 또 다시 불러오기.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오류가 나옵니다. 제가 좀 힘들더라도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 조회, 신고 바로가기에서
나오면은 이제 나오는 화면에서 전자 파일 만들어서 홈택스로 제출하시면 돼요. 그 방법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고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진행하셔도 돼요. 부가세 신고 저희 쪽 하신 분들은 다 똑같거든요. 요령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드릴 게 마지막인데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데요. 갑자기 프로그램이 과부하 걸렸는지 오래 돌고 있습니다. 이건 장부 작성을 하고 신고를, 다른 사업장도 장부 작성, 프리랜서도 마찬가지 장부 작성하고 신고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장부 작성을 거의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그 프리랜서 분 아니더라도 장부를 다른 사업장에서 안 쓰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다른 사업장, 사업자 번호에 있는 다른 사업장은 다 장부를 쓰시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은 이제 가산세를 물겠다. 가산세를 하겠다. 그래, 그런 이제 취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방법은, 그 다른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 방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장부를 이제 거의 안 쓰시니까 이렇게 합산을 하시는 건데, 기준 경비율로 합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준 경비율 3.3% 프리랜서 있는 소득 있는 분들도 회원가입을 저희 쪽에 하나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사업장이 뭐 추가로 하나 더 있든 저희 사업장별로 회원가입 하셔야 되는데,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은 또 하나 더 회원가입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업종 코드가 그 여러 개시면은 각각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새롭게 하나 만들어 놓은 아이디가 있는데요. 저는 아이디를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따로 기준 경비율은 장부 추가 결제는 안 하셔도 돼요. 무료 회원인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정보 등록 메뉴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는 뭐 작성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에 대표자 본인 인적사항 맞게 기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정보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이름이랑 그 사업자 번호는 프리랜서 분들 없게 하시면 돼요. 혹시나 사업장인데 그냥 추계신고 하실 분들은 사업장 인적사항 기록해 주시면 돼요. 쭉 다. 근데 프리랜서 분들이 많으셔서 내가 프리랜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장 주소랑 사업장 관할 세무서 주소 코드는 여기는 그 거주지 기준, 네, 거주지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고, 업태량 종목은 기타 자영업으로 기재해 줍니다.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장 인적사항 그대로 기재해 주시고요. 업종 코드는 안내문에 나온 거 그대로 뭐 940909, 940911 이런 거 해주시고, 개업일은 그냥 2018년도 1월 1일로 잡으셔도 돼요. 하시고 홈택스 아이디는 개인 아이디 넣어주시면 되고, 프리랜서 분들은 면세라고 입력하셔야 돼요. 면세, 그리고 복식장부.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정보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부를 안 쓸 거니까 기초잔액은 입력할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만 저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종합소득세 권한이 부여가 돼요. 주 사업장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했기 때문에 추가 구매 안 해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에 들어와요. 자료 입력에 들어온 다음에 다음 신고 유형을 진행합니다. 신고 유형에서 기준 경비율 복식을 선택해야 돼요. 복식을 선택하고 나 소득 합산할 거니까 얘라고 선택을 합니다. 다음, 그리고 지번 주소 입력하시고 기준 경비율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 코드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시 불러오긴 초기화 버튼이니까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사실 프리랜서 분들은 거의 입력하실 게 없는데, 혹시나 사업장 추가로 있으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재료 매입한 비용, 고정자산 임차한 거, 즉 사업장 임차한 거, 원천세 신고한 인건비, 이게 있으시면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없으시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있으시면 기재하는 거고,
기준 경비율은 모든 경비에 대해서는 넣으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한정적인 부분만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업장 혹시나 사업장에 대해서 뭐 경비가 추가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재료 매입 비용, 고정자산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원재료 뭐 임차한 거 이런 건 안 돼요. 기계 임차한 건 돼요. 그래서 임차하신 것 중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받으신 게 있으시면 여기다 금액 적어주시고요. 원천세 혹시 신고한 인건비 있으시면 여기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주요 경비 지출면 작성 금액은 3만원 넘으시는데 그 적격증빙 안 받으신 거 그런 금액 있으시면 넣어주시는 거고요. 넣으시면 이렇게 입력하시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작성 제외 금액은 3만원 안 되는 거예요. 3만원 안 되는데 여기에 그 해당하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아래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이 세 가지가 중복되지 않게 나누어서 기재해 주시고 있으시면 넣으시고 없으시면 0으로 넣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다음 누르신 다음에 세무서한테 받은 안내문상 수익금액 입력해 주세요 나오는데 안내문 자 안내문 보시면은 여기에 업종코드 해당 업종코드별로 회원가입하라고 말씀드렸죠. 업종코드별로 가입해서 업종코드별 수익금액 합치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 금액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업장에다 포함시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아니요. 계산하기 하면은 업종코드별 금액이 자동으로 저 이쪽 계산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공동사업자 이 공동사업자는 주사업장 여부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프리랜서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오인 거예요. 그래서 주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여부는 주사업장 아이디에서만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현재 사업장 아니면 아니요. 맞으면 예라고 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하기 하시고 다음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거 여기서 아무것도 할게요. 수업장에서 바로 로그아웃 하세요. 로그아웃 하시고 주사업장으로 들어옵니다. 주사업장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소득합산으로 바로 갑니다. 주사업장 이미 입력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입력되어 있으시니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전 아까 전에 불러와가지고 이미 있는데 없으시더라도 뭐 보여드리면 그 새로 만든 아이디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네, 그리고 불러오면은 지금 기재된 게 나오죠.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저장하시고 다음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얼핏 보면 기준경비율이 쉬워 보여요. 근데 다만 복식부기무자들은 기준경비율로 하는 게 그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가산세 부담하더라도 이제 경비 자체가 워낙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사업장이 추가로 있으신 분들은 사실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장부를 쓰시는 게 복식장부를 쓰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근로소득 추가로 있으시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앞에 근로소득 합산하는 편 참고해주세요. 다시 불러오기. 그리고 2월 결손 명세서 있으면은 주사업장 할 때 축 한번 했으니까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사업장 한 개만 있을 때 케이스를 보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미 입력되어 있는 요 저장 다음은 그냥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를 다시 불러들여서 지금 현재 추가 입력한 거랑 맞추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강의만 지금 들으시면은 커버가 안 되고 앞에 반드시 사업장 하나만 있을 때 케이스랑 같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장 다음으로 진행하다 보면 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세액이라고 나와요. 그럼 전 여기는 프리랜서 소득 있을 때 3%에 대한 소득이 있을 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3%에 대한 걸 기재하는 거고, 전 아까 2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프리랜서 소득. 그러니까 사업장이 추가로 있으시면 여기는 기재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 소득은 3%를 떼이니까 그걸 여기다 기재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아니라 나한테 소득을 지급한 곳.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2천만 원의 3%죠. 아까 2천만 원 입력했으니까. 2천만 원의 3%는 10만 원. 그래서 이렇게 기재하시고, 농어촌 투표세 있으시면은 하고 없으면 아니요.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보시면 나와 있어요. 사업소득에 대한. 이렇게 하시고 중간 연합세 있으면은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하신 다음에 반드시 산출세액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시면은 여기에 저는 지금 다 완료라고 떴을 텐데 아마 여기 입력 확인 이렇게 뜬 것도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때는 앞에서 쭉 다음 다 진행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도 다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다 클릭하셔서 저장하기 확인하기랑 다시 불러오기 버튼 있는 거, 다시 불러오기 버튼 있는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다시 불러오기 있는 거 이런 거 다 순차적으로 완료로 되어 있더라도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관계는 생략할 텐데 이걸 다 해서 이렇게 저처럼 보이는 대로 완료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두 번째 완료할 때는 이게 티는 안 나지만 좀 번거롭더라도 첫 번째 했던 거 다 완료로 다시 또 한번 눌러서 해주시고, 여기 완료로 안 돼 있는 거는 다 클릭해서 완료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요. 요 가산세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추계 신고할 때, 그러니까 저희 이제 복식장부 사용자분들이 소득합산해서 추계 신고할 때 케이스인데요. 교환에도 제가 입력하는 방법을 추가로 넣어놨어요. 왜냐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장으로 보기 때문에 요 무신고에 대한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거랑 무기장 가산세에 대한 것 중에 큰 금액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산출세액은 여기서 말하는 산출세액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결국은, 근데 아마 1번이랑 3번 중에는 3번이 더 보통은 클 텐데, 이 산출세액은 사실 근데 이건 다 계산을 해보세요. 산출세액은 뭐냐면은 이 가산세 명세서를 일단 나중에 작성한다고 보고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가시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불러오기 누르면은 전 산출세 0원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입력한 게 지금 저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산출세액이라고 나올 텐데 이 산출세액이랑 기납부세액이라고 있어요. 608000. 요거를 뺀 금액의 20%를 해요. 그리고 그 금액을 하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에서 기납부세액 관련 수익금액이라고 있는데, 수익금액에서 기납부세액 관련 수익금액, 그러니까 수익금액이라고 말하는 건 처음에 저희 수익금액 알고 계시죠? 처음에 저희 세무조정에서 수익금액 확인했어요. 요게 수익금액이에요. 요 금액에서 기납부 관련 수익금액이라고 말하는 거는, 근데 수익금액이 이게 아닌 게, 죄송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익금액은 여기 총 수익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업장 하나에 대한 것만이잖아요. 이 수익금액을 다 더해 주셔야 돼요. 현재 나온 수익금액. 그래서 요 수익금액, 만약에 근로소득 있으면 추가하는 거죠. 그 수익금액을 다 더하신 다음에 기납부 세액 관련 수익금액이라고 나와요. 기납부 세액 관련 수익금액은 이제 만약에 3%가 기납부 세액이에요.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은 기납부 세액이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수익금액, 이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있으면은 그 기납부세액에 포함된 거는 빼줘요.
그래서 이걸 뺀 다음에 만분의 7을 해요. 그 다음에 산출세액에서 뭘 하냐면, 산출세액은 아까 확인하는 거 말씀드렸죠? 산출세액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산출세액에서 무기장 소득금이 뭐냐면 추계신고한 거예요. 추계신고했어요, 소득금액. 전 추계신고 뭘로 했죠, 고객님? 여기 보시면. 좀 느린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사실 가산세가. 그래서 추계신고 소득금액은 요 7424000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금액까지 합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 33512-850, 7424000 그리고 근로소득 있으면은 거기 가서 뒤에 보면 근로소득금액이라고 있죠. 여기에 소득금액. 요 소득금액을 다 합한 금액에서 뭐냐면은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추계신고에 대한 7424000 기억나시죠? 요거에서 총 소득금액을 나누는 거예요. 나눈 다음에 20%를 곱해요. 그래서 요거 3개 중에 큰 값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큰 금액이 만약에 여기 무신고 가산세 금액이다 라고 하면은 가산세 명세서에 보시면 일반 무신고에다가 그 금액을 20% 하기 전 금액을 여기다 넣어요. 산출세액만큼. 산출세액 기납부세 뺀 거를. 근데 만약에 수익금액이 더 크다 하면 수익금액을 넣으시는 거예요. 요거 수익금액. 그리고 산출세액 만약에 내가 여기 맨 아래 3번이 더 크다 라고 하면은 여기 그 소득금액 안분한 거, 추계소득금액 나누기 종합소득금액으로 안분한 거, 산출세 요 금액을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걸 안 하시면 추계신고할 때 오류가 떠요. 그래서 이제 복식장부 대상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가산세를 이제 호속합산 할 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면 가산세를 무조건 넣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게 어려운 작업일 수가 있고 좀 어려우시면은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가산세 명세서 넣고 가시면 되고요. 여기 금액을 이렇게 넣으면 계산이 되니까 아까 전 20% 하기 전 금액 또는 만분의 7 하기 전 금액 요거를 계산한 걸 넣어주세요. 다음 넣고 다음 갑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뭐 환급세액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올 텐데 여기다 입력을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 하면 끝나요. 그래서 소득 합산 중에 기준경비율 합산이 쉬워 보이지만 가산세 계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복식장부 대상자분들은 이제 장부예한 신고를 보통 하시는 게 맞는 케이스인데 프리랜서 소득은 예외적으로 장부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그런 방법을 불가피하게 추계 신고할 때 가산세 넣고 신고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프로그램 관련된 교육이었어요.